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착하게보다 이롭게입니다. 착하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죠.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착하게를 교훈으로 이렇게 채택하는데도 꽤 보셨을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가훈으로 착하게를 또 채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닥터유도요, 어렸을 때 이제 이미 작고하신 저희 어머니께서요, 늘 남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닥터유가 착하다고. 아마 제가 속을 안 썩였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 밖에서 아마 경찰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2박 3일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남의 집 파밭에서 파를 갖다가 서리하다가 들켜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뭐 정말 착해서 착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삼남 일녀였거든요. 아마 그 중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착하다, 이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한다, 도움을 준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은 나보고 착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착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좋은 의미로 착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가격이 착하다, 착한 가격, 또는 상품이 착하다, 착한 상품, 착한 음식점, 또는 착한 기업, 착한 정보,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의미는 내 이익만 취하지 않고 남 또는 사회의 이익까지도 같이 챙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착하게 살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요, 이 착하게 사는 게요,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착하게 사는데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못한다. 나는 남한테 도움 주는 일만 한다. 또는 나는 남이 안 하는 일을 나서서 한다. 네, 그럼 어떻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착하다 보니 남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 네, 뭐 만만하게 본다, 뭐 바보로 본다, 어리버리하다고 본다, 뭐 순진하다고 한다, 네, 호구로 본다. 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네, 그러니 또 스트레스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전에는 내가 착하게 행동을 하면은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칭찬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죠. 네 번째는 남이 안 착한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착하지 않아가지고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또 이익을 봐서 나한테 해가 되거나 또는 내 주위 사람들이 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견딜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뭐, 내가 그동안 안 착했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착하게 살려고 해요. 이것도 또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안 착하다고 규정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 대해서 스트레스죠. 또, 착하게 살려고 바꾸는 것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또, 설사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칭찬하거나, 누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닥터유는요, 착하게보다는 이롭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믿음이 있죠. 네, 결과로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착하게가 뭐냐면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롭게는 뭘까요? 네, 이롭게는 결과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결과를 먼저 보라는 거죠. 이롭게를 먼저 보고 착하게는 그 중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롭게라는 것은 이제 이런 순서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부터 이롭게, 또는 나한테는 그래도 해롭지 않게.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 또는 사회에 이롭게.
또는 적어도 해롭지 않게. 이게 이제 이롭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한테 흔히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네, 나한테도 해롭고 남 또는 사회한테도 해로운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이제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이게 꽤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도 이거보다 난 거는요, 나는 희생하더라도 남 또는 사회는 이롭게,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이롭고 남한테는 해가 되더라도 나한테는 좀 이롭고, 이것도요, 너 죽고 나 죽자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관계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모두 이제 네 가지 결과죠. 나가 있고 남 또는 사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롭고, 이게 이제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 그래도 이거보다 난 게 나는 이롭고 너는 해롭고, 네, 아니면은 나는 희생하고 너는 이롭고, 이게 이제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롭게를 하려면은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은 같이, 함께, 또 혼자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미 몸맘상 강의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치라는 것은 생각, 태도, 행동, 이것이 모두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기준이 있는 거죠. 이걸 맞춰서 하는 게 가치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이게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이제 함께죠. 또 혼자도 있어요. 혼자는 이제 함께 하거나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물론 이럴 때는 남한테 해롭게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선택은요, 관계의 거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몸맘상 강의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계의 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 친동족, 고속사. 네, 이게 이제 다 약자인데요. 순서대로입니다. 나, 가족, 친구, 동료, 적. 고는 이제 고계, 속사는 이제 속은 소속, 사는 사회입니다. 네, 여기서 금방 짐작이 되시죠? 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친구, 그 다음에 동료라는 건 이제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생기고 더 지나치면 이제 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도 알고 보면은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고객은요, 당연히 내가 파는 물건이나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존재케 하는 분들,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소속, 네, 같은 회사에 있거나 모임에 있거나 단체에 있거나 또는 학연, 지연, 이게 이제 소속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알 뿐이지 대부분 모르죠. 더더구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죠. 서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인터넷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 이분들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 자체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관계 거리를 정하는데요. 나, 가, 친동족, 고객까지, 여기까지는요, 다 사실은 친구로 대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선택인 거죠. 착함은 결국 성격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다시 또 나의 선택이 되는 거고요. 착함은요, 그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